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이 완전히 실패한 가운데 오늘 크렘린에서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준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거래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대통령을 매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며칠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에 별도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 협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미국인 자문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제안한 12조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블룸버그는 이른바 드미트리예프 패키지의 7개 항목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도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 목록입니다. 러시아의 조건에 따른 거래를 위해 이 문서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잠재적 협력 분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장 큰 당근은 5번째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복귀하자는 제안으로 이는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서 강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오직 크렘린에만 유리한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도널드 트럼프가 강요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동맹국인 중국을 배신하는 것까지 포함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협상 대표단의 지위를 다시 한번 낮추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2월 17일과 1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협상에서는 러시아 대표단을 다시 한번 러시아의 가짜 역사학자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이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는 키릴 드미트리예프의 그 패키지, 즉 러시아 연방과 미국이 12조 달러 규모로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명시된 바와 같이 크렘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러시아가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푸틴은 달러를 버려야 한다고 소리쳤고 달러는 죽어가고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요. 그리고 모든 결제를 남우 루블, 즉 러시아 루블로 전환하자고 했었습니다. 제 인서에는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히토류 금속에 대한 공동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계획은 크렘린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데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약 12조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문서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서는 그 문서를 당시 드미트리예프 패키지라고 불렀습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좌관인 드미트리예프가 트럼프의 고문인 스티븐 비트코프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약 12조 달러 규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패키지입니다. 즉,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러한 혹은 유사한 양자 문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문제를 우리 없이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이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어떤 양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중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서는 그 조항들은 우크라이나 헌법과 우크라이나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우크라이나 없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미트리예프의 패키지 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처음으로 그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러시아 내부 문서에 따르면 크렘린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광범위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다시 달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문서에는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는 오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합니다. 문서에는 두 나라가
친환경적인 대안보다 화석 연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데 협력하고 천연가스에 공동 투자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륙붕 석유와 주요 원자재도 포함됩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 추가 이익을 줄 것입니다. 이어 블룸버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위 러시아 관리들 사이에서 유포된 이 제안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잠재적인 경제협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평화협정의 핵심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렘린의 사고방식과 전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는 크렘린 정책의 충격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세계 및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미국은 이미 어떤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SAGS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달러 거래 재개를 위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소는 평화협정 이후 석유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이 문서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훨씬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달러에 대안을 찾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러시아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서의 내용을 잘 아는 서방 정부 관계자들은 푸틴이 결국 베이징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실제로 체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거래에 서명해도 나중에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전부터 제기된 의문입니다. 푸틴은 경쟁 경제 강국들이 미국의 금융 패권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미국 화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타당성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달러 거래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해 전면전이 시작된 후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에 제재를 가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스크바는 특히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과 대체 통화 및 시스템을 통한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브릭스에서는 자체 통화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달러 결제로의 복귀가 워싱턴의 금융 지배에 다시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무산되는 결과가 됩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와 전면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명백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승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트럼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푸틴 측은 트럼프가 계속 동의하도록 어떤 점을 압박해야 할지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블룸버그 인용입니다. 계획의 다른 세부 사항들도 트럼프의 다른 분야에서의 야망, 즉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와도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면전입니다. 일부 제안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분열을 심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담긴 일부 제안들은 잠재적으로 큰 금액이 걸린 먼 미래의 약속에 불과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중국과의 협력을 원치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베이징이 핵심 부품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러시아 경제에 전면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면 러시아 경제는 전면적인 제재입니다. 하지만 문서에서는 달러 시스템으로의 복귀가 러시아가 외환 시장을 확대하고 경상수지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이러한 조치는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중국과 미국 간 에너지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 전면전.
크렘린에서는 그들이 실제로 워싱턴과 이러한 경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경제 문제를 다루는 그룹이 우리 측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그룹은 제 동료가 이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중대한 제재,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이 정보에 들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물론 우리는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물론 이 협력에는 러시아의 중대한 경제 제재와 전면전이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에피소드가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자막이었습니다.